여러분, 백내장 수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디세이나 클라리온 페노프틱스 같은 다초점 인공성체는 부담이 되고 단초점은 이 안경을 꼭 써야 한다는데 그럼 그 중간은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럴 때 소개해드리고 싶은 렌즈가 있는데요. 바로 라라 렌즈입니다. 라라 렌즈는 흔히 가성비 다초점, 연속 초점 같은 다초점 등으로 불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라 렌즈가 어떤 거리를 목표로 만들어진 렌즈인지, 누구에게는 잘 맞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잘 안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리온 페노프틱스, 퓨어시, BBT 등의 렌즈와의 차이점들까지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성비 다초점 렌즈 라라 렌즈의 모든 것입니다. 라라 렌즈의 특징, 그리고 장점, 적합한 환자군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특징입니다. 라라 렌즈는 스위스 짜이스사에서 제조한 회전형 기반의 다초점 렌즈입니다. 사실 라라 렌즈를 어떤 분들은 연속 초점 렌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광학 설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와 같이 빛을 나누어주는 삼중 초점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라라 렌즈는 초점을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지 않는데요. 대신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하나의 초점 범위를 길게 늘려서 연속적으로 보게 만드는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아이엔스와 같은 이 연속 초점 렌즈와 같은 종류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라 렌즈는 아이엔스처럼 초점 신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사용하는 회절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짧게 말한다면 하나의 빛의 초점을 늘리되 그 늘어나는 방법으로서 다초점 렌즈의 틀을 이용한 것입니다. 빛 일부는 저쪽으로 보내고 빛 일부는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 S안과에서는 이 라라 렌즈를 다초점 렌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라 렌즈의 장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명한 중간거리입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도 이 중간거리 성능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라라 렌즈는 원거리부터 67cm 정도의 중간거리까지 끊김없는 뛰어난 선명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67cm라는 거리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리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주방에서 가스불 켤 때, 자동차 계기판 볼 때,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바로 이 중간거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라 렌즈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멀리는 물론이고 컴퓨터 볼 때가 특히 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라라 렌즈의 최대 가용 범위는 약 40에서 55cm까지인데요. 아주 가까이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높은 선명도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라 렌즈가 강조하는 중간거리 선명도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흔히 다초점 렌즈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3중 초점, 그리고 클라리온 페노프틱스 같은 4중 초점을 표방하는 렌즈들은 비용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다초점 렌즈가 필요하긴 한데 근거리 욕심은 그렇게 크지 않고 비용 부담도 많이 줄이고 싶다면 라라 렌즈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공수정체도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인의 수정체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돕기 위해 라라 렌즈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시야입니다. 라라 렌즈는 다초점 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절형 렌즈이지만 빛을 쪼개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즉 라라 렌즈는 회절형 연속 초점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근거리 시야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전 여러 영상에서 근거리까지 초점을 확 늘려버리면 전체적인 선명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라라 렌즈는 다초점 렌즈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근거리 시야를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초점 렌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점, 바로 빛 번짐과 눈부심입니다. 회절 구조라는 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일부 빛의 각도를 틀고 또 그 과정에서 빛의 번짐과 빛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초점 렌즈나 비회절 연속 초점 렌즈 대비 아주 좋은 시야의 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빛 번짐의 정도가 3중 초점 렌즈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과 장점을 바탕으로 라라 렌즈가 어떤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지 적합한 환자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초점 렌즈를 쓰고 싶은데 부작용 걱정이 큰 분들입니다. 빛 번짐이나 눈부심, 그리고 적응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초점 렌즈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 라라 렌즈는 3중 초점 다초점보다는 훨씬 보수적이면서도 단초점보다는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중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나 모니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무직 등 중간거리 시야가 중요한 생활 패턴이시라면 라라 렌즈의 장점이 가장 잘 체감됩니다. 세 번째는 안경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들입니다. 라라 렌즈는 근거리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라라 렌즈는 무리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설계를 줄인 가성비 다초점입니다. 그래서 클라레온 페놉틱스, 오디세이 등의 렌즈 대비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환자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근거리 시야가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초점이면 가까운 것이 잘 보여야 된다 하는 기대치가 크신 분들께는 라라 렌즈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라라 렌즈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 초점을 맞춘 렌즈이기 때문에 책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래 읽거나 스마트폰에 작은 글씨를 정독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분들께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애매함을 잘 못 견디는 분들입니다. 라라 렌즈는 단초점처럼 아주 또렷한 선명도는 아니고 3중 초점, 다초점처럼 대부분의 거리를 확실하게 커버하는 렌즈도 아닙니다. 부작용인 빛 번짐 역시 좀 애매한데요. 이 중간 지점의 특징 때문에 애매함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퓨어시와 BBT, 그리고 클라레온 페놉틱스나 오디세이와의 차이점인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라라 렌즈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들어가 있는 렌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퓨어시나 BBT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비회절 연속 초점 렌즈라는 점입니다. 빛의 회절 구조를 이용해서 나누지 않고 빛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절 범위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 내의 선명도가 높고 빛 번짐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대신 중간거리 선명도는 라라 렌즈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클라레온 페놉틱스와 오디세이는 모든 거리를 타겟하는 다초점 렌즈들입니다. 안경 없이 모든 거리를 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광학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만큼 근거리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빛 번짐이나 눈부심, 그리고 적응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회절형이면서 연속 초점이라는 점에서 오디세이와 비슷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디세이 렌즈는 연속 초점 컨셉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회절 구조를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근거리까지 다 커버해주는 엄연한 다초점 렌즈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라 렌즈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 집중한 회절형 연속 초점 기반의 다초점 렌즈입니다. 컴퓨터나 일상 시야가 중요한 분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비용이 부담되지만 단초점은 좀 아쉬운 분들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아주 미세한 빛 번짐에도 예민한 분들께는 다른 렌즈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라라 렌즈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S안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